네, 안녕하세요. 목민심서로 배우는 갈등 해결 방법, 요게 이번 독서와 장문으로 세상 만들기의 제목입니다. 목민심서는 선생님들 다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죠? 추천도서로 많이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 이 책을 추천도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 사회에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책입니다. 다산정약용이라는 조선 후기의 대학자가 쓴 책이고요. 목민심서는 공무원들, 공직자가 어떻게 근무해야 되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중에서 형전이라는 부분에서 글을 뽑아왔는데요. 형전은 재판에서 판결을 어떻게 할지, 소송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으면 이 사회적 논의가 나중에 법률 재판의 판결로서 정리가 되는 걸로 사회 문화가 최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보수적인 만큼 좀 늦게 따라오고 그 법적인 판단이 되면 그 사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원에 실린 이 창의통합 활동, 독서와 장르로 세상 만들기 활동인데요. 그래서 법과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이 글을 교과서에 실어 놓았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이 부분은 3편의 상속 관련 소송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뭔가 물려받았는데 저 사람이 더 크다,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이 더 크다,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자 이 판단을 내리는 관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두 사람의 집을 바꿔라, 상속받은 집의 크기에 따라 바꿔라, 그리고 이제 시비 붙지 말자, 서로가 상대방 집이 더 크고 그래서 불공평하다 하니까 양쪽은 바꾸면 정리되지 않냐,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결은 조금 인상적인 건데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나이가 좀 있었고 아들은 아주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딸은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에게 재산을 70%를 물려주고요. 어린 아들에게는 30%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커가지고 이 재산 상속 소송을 겁니다. 누나랑 나랑 똑같이 자식이면 5대5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왜 사위에게 70%, 누나 혼인한 집안에는 70%를 주고 아들인 나에겐 30%를 주냐, 이렇게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글에 드러난 정보로 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 사회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고 아들에게 상속이 전체되었다, 이런 사회 통념이 있거든요. 이 고려시대 때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딸에게 재산 상속이 70% 갔잖아. 아들에게 30% 갔고 아들에게 상속을 몰아주는 전통은 한국의 전통이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살짝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살짝 이걸 짚고 또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아들이 커서 했을 때 이 관리가 관련 문서를 이제 펼쳐봅니다. 70% 상속을 받은 사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사위인 나에게 70%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어린 아들이 있었을 때 만약 재산을 반반씩 줬으면 너희 손에 얘가 해침을 당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걱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상속은 5대5로 아들, 딸 구분 없이 반반 공평하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쪽이 다 수긍을 하고 이제 갔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판결입니다. 세 번째 판결은 이 앞에 거는 7대3인데 이번에는 이 딸에게 거의 99%를 주고 아들에게 1%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커가지고 역시 소송을 겁니다. 아니, 누나에게 99% 상속이 가고 저에겐 1%밖에 안 왔는데 이건 좀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누나는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분명히 이렇게 90% 저한테 상속을 이제 하셨고 근거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1%만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지방 관리가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의 뜻은 그게 아닐 것이다. 어린 아이가 동생이 있었는데 만약 상속을 반반이었으면 얘가 너한테 죽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온전히 성장을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커서 문제 제기를 하기를 바랬던 거라고 나는 본다.
당연히 이것은 5대5로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눈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상속소송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상속에 대한 분쟁이 많았고 많은 소송과 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활동에서 제가 제시한 내용은 오늘날의 상속과 관련된 판결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제 기억에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판결은 90년대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 때 첫 번째 아들한테 재산을 몰아주는 문화가 있었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이었지만 몇십 년 동안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딸에게는 제대로 상속을 하지 않았던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년대 중후반 때 유명한 재판 판결로 해가지고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재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학생들이 찾아보면서 상속에 대해서도 평등하지 않았던 시설이 있었고 어떤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평등한 시대로 바뀌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재판 판결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되고 책을 찾아봐도 나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유명한 미국에서 흑인 분리법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흑인이 다니는 학교와 백인이 다니는 학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흑인은 요칸에서는 앉으면 안 되고 따로 분리된 조기에 앉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분리법이 있었는데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이 불복종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백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 운전사가 흑인이 절대 소수입니다. 인구에서. 백인이 다수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경찰이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흑인은 백인 자리에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어도 앉으면 안 됩니다. 뒤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가고 앉아있다가 체포돼서 구치소로 가는 이 불복종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법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불복종을 통해서 이 법을 개선하겠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운동이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게 되면서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유명한 인권운동가 나오게 되고 결국 이 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래서 인종 분리 법안이 나중에 철폐가 되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역사를 바꾼 판결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례, 외국 사례를 각각 찾아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법이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나아진 사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부분이 새롭게 또 역사의 진보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새롭게 사회의 제도가 다시 재구성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자. 이런 의도로 이 단원을 만들었습니다. 소임이 갖고 계신 어떤 좋은 사회 가치, 윤리적 어떤 신념, 공공선에 대한 이념 이런 것들을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